몇 년 전, 어느 날 늦은 밤.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아래도 없나? 이 늦은 시간에 집까지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다니. 연락받고 어찌나 놀랐던지.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휴, 우린 망했다, 망했어. 수경아, 이걸 어쩌면 좋니, 응? 저놈이 영감탱이가 가족끼리도 서주면 안 되는 보증을 무턱대고 서줘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뭘 저랬다고 거기 서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엄마 진정해. 가뜩이나 놀랐을 텐데 화내다가 혈압이라도 오르면 어쩌려고. 그러게 아버지. 저희랑 상의라도 했으면 좋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이게 대체 다 뭐냐고요. 그렇게 우리한테 굽신내던 직원들이 임금 좀 밀렸다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풍비박산을. 아버지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회사 문 닫고 어떻게 됐는지 좀 보시라고요. 아버지 혼자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어디 회사를 담보로 친구 보증을 서주실 수가 있어요? 에? 이제 어쩌실 거예요? 직원들이며 거래처 사람들이며 당장에 돈 내느라고 정한데 그 큰 돈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아유, 딴들 이런 줄 알았겠냐. 그러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나랑 코올리기 시절부터 충마고 오르 지냈던 놈이 다 죽어가길래 그놈만 믿고 부탁 들어줬다가 이게 무슨 사달인지.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친구 놈한테는 배신당하고 가족들한테는 전하의 죄인이 되고. 그래, 나 때문에 벌어진 일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몸을 팔든 장기를 팔든 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그만 뭐라 하라고. 가뜩이나 심란한데 하나같이 다들 죽이려고 만들면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참나, 터진 주둥이라고 잘도 시부리네. 보증 서주라고 누가 등 떠밀었어? 당신한테나 죽마고 오지 우리랑 뭔 상관이라고. 돈 생기자마자 홀라당 들고 튀어버린 놈이 죽마고 오는 얼어 죽을. 그나마 오랫동안 했던 일이라 회사도 운영하면서 집에 풀칠하고 살았던 거지. 다 늙어빠진 몸뚱이로 이제 와서 먼 재주로 그 빚들을 갚겠다는 건지 나원 참. 내가 살아도 너무 오래 살았지. 진작에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몸부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까지 저놈이 영감탱이랑 살았던 못 볼 꼴까지 보고 사는지. 아휴, 아휴 내 팔자야. 이제 어쩌실 거요? 저 사람들 이게 끝이 아닐 거요. 어떻게 해서든 밀린 임금들 받아내려고 난리 칠 텐데. 거래처에 어떻게든 기한을 달라고 부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말이나 통하겠어요. 여기서 좀 더 늦어지면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 생긴다고요. 같이 일하던 직원들한테 무슨 범죄자 취급이나 당하고 있고 거래처에선 죄인이고. 아버지 덕분에 참 좋은 경험하네요. 에? 당신도 그만해. 아버님이 아무리 잘못하셨어도 가족들까지 다 뒤돌아서 버리면 아버님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아버님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우리라도 그만해야지. 일단 상황 정리를 좀 해보자면 회사는 부도인데 그 전부터 직원들 임금이 밀려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거고 또 거래처에도 갚을 어음이 꽤 된다는 거지. 그걸 못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는 게 거래처 입장인 거고. 여러모로 진퇴양난이네. 급한 액수나 얼마나 돼요, 아버님? 가만히 있다간 누구 하나 죽일 기세인데 어떻게 해서든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 이것저것 다 합하면 좋게 억대는 넘을 게다. 정확하게 액수로 말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 게. 아유, 이 집을 팔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갚을 수는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 아이고, 누구 맘대로 이 집을 팔어.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집까지 팔아버리려고? 그나마 이 집이라도 있어서 2달이 쭉 먹고 살아봤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집 없이 살란 말이야 지금? 택도 없는 소리.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집은 못 줘. 차라리 나를 갖다 팔어. 집은 절대 안 팔 거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게 얼마나 회사를 거지같이 운영했으면 직원들 월급이 얼마가 밀렸는지도 몰라. 저런 놈이 무슨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지. 어떻게 사장이란 놈이 얼마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지도 모르고 이 난리 당하고 있어. 아유 이 한심한 영감탱이야. 달아난 친구놈이 다 죽어가는 꼴이었다고 걱정하기 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가족들이나 걱정하시오. 에? 남들이 보면 우리나 그 친구놈이나 다 똑같이 거지 새끼들이니까. 맞아요, 아버님.
이 집 사셨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팔다뇨. 그러지 마시고 일단 저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 테니 잠시 기다려 보세요.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제가 모았던 돈 합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오빠한테도 부탁해 봐야죠 뭐. 아유, 아니다, 수경아. 회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이번에 또 손을 벌리니? 그 정도 양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아직 예전에 빌려주신 돈도 갚지 못했는데 또 어찌 돈을 받니? 너한테도 내가 참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상황이 나아지면 사돈이 빌려주셨던 것도 꼭 갚을 테니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 전해드리렴. 아버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지만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잘 아시잖아요. 아마 나중에 아버님이 다른 곳에서 힘들게 해결하셨던 걸 알면 그걸 더 속상해 하실 거예요. 어떻게 남들도 도와주는 마당에 가족을 나무라라 할 수 있겠어요. 돈 갚으라고 닥달하실 분들 아니시니까 저희 부모님께 갚으셔야 되는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고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아니, 나는 매번 이러는 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우리 도와준 것만 앞에도 서울의 집 한두 채는 장만할 텐데 참.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사돈이 길거리에 앉아서 거지 새끼들 마냥 사는 게 더 죄송한 일이란 거 몰라? 수경이네서 도와준다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아직까지 지킬 체면이 남았어? 그렇게 떳떳하고 싶었음 남 보증서 주지도 말고 회사를 날려먹지도 말았어야지. 수경아, 염치 없지만 사돈께 부탁 좀 드려봐 줄 수 있겠니? 어찌됐든 우리가 이 나이 먹고 길거리에 앉을 순 없잖아. 네 시아버지 잘못하다간 깜빵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버티겠어?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우리가 가족인데 돈 빌리고 도망가기라겠니? 아니면 모르쇠라겠니?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언제까지 바로 갚겠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사돈한테 빌렸던 것들 다 갚을 거야. 그러니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우리 살려주면 안 되겠니? 애비라는 놈이나 자식이란 놈이나 그만한 여유자금도 없으면서 회사를 운영해왔으니 어쩌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 말 좀 잘 전해주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 아버지가 같이 하던 건축회사였는데 고돈하고 모든 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니까 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장에 난 일할 것도 없어졌으니까 참 방법이 없어. 당신만 괜찮으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 부탁 한번 드려보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다 갚아드릴게. 하나도 안 급하다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도 꽤 있으니까 이거부터 해결하자. 그 다음에 당신이 일하고 나라봐도 늦지 않아. 일단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엄마랑 통화해볼게.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대충이라도 좀 치워놓고 갈 테니 오늘 힘드셨을 텐데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볼게요. 아셨죠? 당신한테 매번 이렇게 고맙고 미안해서 어떻게 남편이라 해서 평소에도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 집안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과 가족이 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내가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할게. 고마워 여보. 됐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뭐. 가족끼리 다 돕고 사는 거지. 매번 이럴 때마다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쩔쩔매면 우리도 부담스러워. 우리 부모님 스타일 알잖아. 돈 가지고 언제 비교하거나 무시하시는 거 봤어?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자만하지 말고 내 사람들을 챙기고 도와줘야 된다. 그러라고 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 근데 내 남편과 시댁이 일인데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두 분 다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할걸? 그냥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하지 않겠던 것만 다짐하고 도와줄 땐 도움 받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몇 년 후, 현재. 점심시간은 왜 이렇게 짧은 거죠? 일할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데 쉴 수 있는 시간은 눈만 깜박하면 끝나잖아요. 그쵸, 전무님?
모든 직장인들의 어쩔 수 없는 굴레랄까. 저도 이런데 밑에 직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앓는 소리라면 어떡해요. 회사가 번창할 수 있는 데는 다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 덕분인데. 아,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직원분들 위해서 간식거리 좀 사야겠어요? 점심 먹고 난 직후엔 졸리기도 하고 당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장님한테도 제가 어떻게 하면 직원분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도 충분히 복지가 좋긴 하지만 복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쩜 사장님이랑 전무님은 직원들 생각하는 마음까지 똑같으세요? 남매라서 그런가? 이런 회사에 다닐 수 있단 것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해요. 에이,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해주시니까 저희도 더 직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한테도 처음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때 초기 멤버들이 아직까지도 잘 다녀줘서 우리 회사가 기반이 튼튼하게 잡힌 것 같아요. 제 눈엔 그냥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같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팀원들로 보이는걸요. 사장님 경영 철학도 직원이 웃어야 회사가 웃는다라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챙겨주시니 제가 아니라 사장님께 감사드려야죠. 겸손하시긴. 저희 눈엔 사장님이나 전무님이나 두 분 다 좋은 상사십니다. 원년 멤버가 몇 년 동안 쭉 함께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회사란 뜻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앞으로, 아니, 평생을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요, 한수경 씨. 야, 한수경! 뭐야, 저 사람? 지금 전무님 부른 거 맞죠? 아니, 저 여자가... 아니, 사람이 불렀으면 좀 기다리면 안 되나? 무슨 걸음이 이렇게 빨라. 따라오느라 힘들었네. 야, 한수경 씨 맞죠? 맞는데 누구세요? 저 종환 오빠랑 만나는 사람인데 어머, 모르고 계셨나 보다? 뭐 제 배를 보면 얼마나 깊은 사이인진 대충 눈치채실 것 같고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왔다는 건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단 거겠죠? 어떻게 여기서 그냥 할까요? 아니면 자리 좀 만들어 주실래요? 서 과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오셨는데 무슨 일인지 들어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소란 그만 피우시고 사내 카페로 가시죠. 잠시 후. 그래서 할 말이 뭐길래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내 남편이 그쪽이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광고라도 하고 싶었던 건가? 불륜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만나는 줄도 몰랐지만 설령 알았다 해도 그쪽이 더 숨죽이고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요. 저 지금 임신 6개월이에요. 물론 애 아빠는 한수경 씨 남편이고요. 종환 오빠는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좀 기다려달라 했지만 저도 이제 책임지고 지켜야 할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 직접 만나서 확답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저한테서 들어야 할 말이 있나 보네요. 제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건 내 남편이 해결은커녕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는 건데 무슨 확답이 필요하죠? 종환 오빠랑 이혼하세요. 뭐라고요? 다짜고짜 찾아와선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한다? 네, 이혼하시라고요. 그쪽이 알았든 몰랐든 그건 알 바 아니고 이미 어머님이랑도 얘기 끝냈으니 당신만 이혼하면 돼요. 지금까지 오빠랑 살면서 자식도 없죠? 그럼 발목 잡힐 것도 없고 이 회사 전무식이나 되면서 구질구질하게 임신까지 한 나랑 싸울 건 아니잖아요. 오빠 나이도 있는데 하루빨리 아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토끼 같은 손주 한 명쯤은 보셔야 되고요. 당신이 못하는 걸 내가 해냈으니 그냥 좋게 이혼해요. 아니, 너무 당당해서 어이가 없네. 저기요, 지금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혼하란 말을 하면 내가 순순히 알겠다고 할 것 같아요? 쪽팔림이 뭔지를 잘 모르나 보네. 임자 있는 사람이랑 더러운 짓을 해댔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본처한테 이혼을 하라 말아야. 내 남편이 그쪽한테 뭐라고 사탕발림을 해댔는진 모르겠지만 애까지 생긴 마당에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 걔는 그쪽 책임질 깜냥도 안 된 놈이라는 거야. 그런 놈을 어떻게 믿고 애부터 만들어? 생각이 짧은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요즘 어린 것들은 다들 그러나? 남편이랑 만나서 애까지 생겼다는데 눈 하나 깜짝하질 않는 걸 보니까
오빠가 왜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는지 알겠네. 당신이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하니까 남자가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었겠어? 집안에 돈 좀 많다고 온갖 유세를 떨면서 밑에 사람 대하듯 기죽이느라 바빴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오빠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고 눈치 보기 바쁘시다던데. 어머님 심정이 오죽하셨겠어. 아, 그렇게 잘난 집안 딸이면 이혼도 쉽게 해주면 되겠네. 기차 바쁜 사람들끼리 말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이혼 도장 찍어. 오빠랑 당신 사이에 지금까지 애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없을 텐데. 오빠 집안에 대를 끊을 순 없잖아? 설마 아빠 없는 애 만들 건 아니지? 당신이 본처든 아니든 간에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도 당신 더 오래 봤어도 내 편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어? 집안의 어른하고 얘기를 다 끝냈는데 이혼 안 해주겠다고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그런 추잡한 짓은 서로 하지 말자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오빠. 오빠가 여긴 어떻게... 서과장이 말해줘서 왔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박서방이랑 불륜을 저지르려고 애가 생겼으니 순순히 이혼을 해라? 이때 박서방 이 새끼를 그냥... 오빠 잠깐만. 흥분하지 말고 좀 있어봐. 제대로 알아야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 말만 듣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어떡해. 나도 어이없고 화도 나지만 최대한 꾹 누르면서 참고 있으니까 오빠도 진정해. 여기 회사야. 보는 눈도 많고 듣는 귀도 많아. 동생이 오빠보다 낫네.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어떡해요. 우리 애가 뱃속에서 놀라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흥분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은 제가 종환 오빠의 애를 임신했단 거예요. 그쪽 여동생이 본처일진 몰라도 지금 종환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저고 제 뱃속에 있는 우리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있고 오빠의 유일한 핏줄이란 거죠. 어머님하고도 이미 얘기 끝냈으니까 정말 동생을 아끼고 생각하신다면 하루빨리 이혼 도장 찍으라고 설득이나 시켜주세요. 시간 끌어봤자 애는 점점 자랄 텐데 결국엔 누가 손해겠어요? 이 여자가 진짜 뚫린 입이라고 생각 없이 말을 내뱉네. 지금 남의 남편 깨어내서 불륜 저지른 게 잘한 짓이야. 내 동생이 이혼 안 해주면 결국에 네 애는 그냥 상간녀 자식일 뿐이야. 아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그 꼬리표가 붙은 채로 살겠지. 그렇게 살게 만들어줘.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입이라도 무거워야지. 어디서 배까지 부른 채로 회사를 찾아와. 양심이 없음 배려라도 있어야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봤자 사랑구실이나 제대로 하겠어? 뭐야?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애한테 악담을 퍼부으면 뭐가 좀 나아지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디 해봐. 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애 낳아서 종환 오빠랑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만들어 잘 살 거니까.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어차피 물러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들이야. 알겠어? 이혼 안 하고 버텨도 결국 태어난 애 보면 어쩔 수 없을 텐데 그제서야 쫓겨나든 이혼하는 거보다 지금 이혼하는 게 그쪽 체면에 좋을 것 같아서 배려해준 거구만. 감사한 줄 모르고 나만 죽일 년 만들겠다고 달려드는 꼴이 참 불쌍하고 우습네. 오빠 그만 가. 여기서 이렇게 화내고 저 여자랑 싸워봤자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어. 그냥 회사에서 오빠만 우스워지는 거니까 큰 소리 내지 마. 어차피 이 여잔 목적이 나였으니까. 저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이혼해주면 어떡하겠대요? 그쪽 말대로 나랑 이혼만 하면 그쪽이랑 애 책임지겠대요? 어머님도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고? 아유, 같이 살 집은 마련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당신이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작아고 그 시세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 알고 있지? 자식이라곤 우리 종환 오빠뿐인데 다 누구한테 주고 돌아가시겠어. 그리고 아버님이랑 오빠가 오랫동안 건축회사 운영하셨던 것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당신도 콩고물 떨어지길 바래서 지금까지 애도 없이 옆에 붙어 있었던 거잖아. 어머님, 아버님 집만 봐도 재산이 얼마나 많으실지 알 테니까. 결혼기간이 길어서 정이 들었어도 결국엔 핏줄이고 유일한 손주가 내 뱃속에 있는데 어쩌시겠어? 당신한테 미안하더라도 손주를 챙길 수밖에 없겠지. 난 당신이 이혼만 해주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 거야. 그럼 자연스레 그 집은 내게 되겠지. 그러니까 당신은 조용히 이혼만 해주고
잘 나가는 당신 집안이나 신경 써. 능력도 돈도 많으면서 어머님 아버님 집이랑 재산까지 욕심내는 건 너무 양심 없잖아.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았어. 그쪽이 그만큼 내 남편과 어머님이랑 충분히 얘기 다 끝낸 것 같은데 내가 어쩌겠어. 그 말을 믿어야지. 나도 다른 여자 애까지 키울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기다려. 일단 아직까진 나랑 부부인데 남편 말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 당신 뜻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그만 발톱 내밀고 돌아가. 그날 밤. 이제 와? 늦었네. 밥도 못 먹었을 텐데. 배고프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찌개랑 계란말이 해놨으니까 손 씻고 얼른 와. 밥은 됐고 할 말이 있는데 여기 좀 앉아볼래? 당신이랑 꼭 나눠야 될 얘기야. 응? 무슨 일인데 그래? 설마 형님이 빌린 돈 빨리 갚으라쇼? 아직은 상황이 좀... 내가 형님께 다시 잘 말씀드려볼까? 지금까지 많이 양해해 주셨지만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우리 회사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거든? 배까지 잔뜩 부른 채로 직원들 다 있는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치기를 봤더니 날 부르는 거였더라.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여잔데 내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놀랐는데 다짜고짜 이혼을 하라더라고. 당신 애를 가졌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하라던데? 당신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며. 자, 내가 폰문을 열어줬으니 해결해봐 어디.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다 말하려 했는데 난 걔가 당신 회사까지 찾아갈 줄은 정말 몰라. 어머님하고도 이미 얘기 다 했다더라. 그 여자랑 애의 존재를 나만 모르고 다들 알고 있었나 봐. 참 재밌었겠어. 그치? 여보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정말로 정리하려고 했어. 나도 걔 임신한 줄 몰랐고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잠깐 콧바람 좀 쐬려던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하려는데 걔가 그 소리 듣곤 그제서야 임신했다 하더라고. 나도 얼마나 놀랐는데. 애까지 생겼는데 내가 그만하자 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 회사를 찾아가서 이혼하란 소리를 했겠어. 나 정말 하나도 몰랐던 일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일은 당신이 저질러 놓고 모르는 게 참 많네. 당신이 모르면 그럼 누가 아니? 사는 게 답답해서 콧바람을 쐬고 싶었다고? 네가 뭐가 답답해? 내가 너 살 구멍 다 만들어줬잖아. 내 덕에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있는 거 아니었니? 네가 살만하니까 답답함을 느끼지, 안 그래? 어린애 임신까지 시켜서 인생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나랑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에이, 애결은 무슨 애결.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말했잖아. 나 정말 정리하려고 했다니까.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음 처음부터 만나는 일도 없었을 거야. 정말이야. 내가 다신 그 여자 안 보겠다고 각서라도 쓸까? 그럼 믿어줄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그니까 제발 무섭게 그러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라.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이혼이야. 그 어린애가 배까지 부른 채로 회사를 찾아와서 이혼해달라는데 해줘야지 어쩌겠어? 나도 그 말을 들은 이상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부처라 해도 딴 여자랑 애까지 만든 남편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보고 살 순 없잖아. 정리하려 했던 사이였고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면서 별소리 다 했나 보더라. 결혼 기간이 길었어도 지금까지 애가 없으니 나더러 당신네 집안 배 끊지 말고 순순히 물러나라던데? 우리가 갖진 못한 애가 그 여자한테서 생겼으니 내가 양보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러려 하신 거잖아? 본인들 처지는 생각도 못하고 말이야. 아니야. 그건 엄마도 잘 모르고 한 말일 거야. 당신도 알잖아. 엄마 성격.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이겠어. 일단은 임신했다니까 어떻게든 달래려는 마음에 홧김에 내뱉었을 텐데 그걸 민지가... 그 여자 이름이 민지였구나. 통성명도 없이 이혼을 하라 마라 그래갖고 이름도 못 물어봤네. 넌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민지가, 애까지 있는 민지가 뭐라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회사까지 나 찾아온 거 아니겠어? 어머님을 등에 업지 않은 이상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안 그래?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니? 계속 충분히 얘기 나눴고 끝난 얘기니까 시간 끌지 말고 이혼하라길래 모든 걸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모르나 보더라? 아직도 그 집 물려받을 생각에 빠져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기대되네. 당신이 무슨 말 할까 궁금해서 얘기 꺼낸 거지? 내 생각은 이미 정리 끝났어.
이혼하자. 당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했잖아. 애까지 있는 마당에 여러 소란 피우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어. 아, 그리고 나도 바라진 않았는데 민지가 회사를 찾아오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우리 오빠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어. 우리 오빠 성격 알지? 아깐 내가 어떻게든 말렸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애랑 민지 지키고 싶으면 알아서 피해 다니라고 조언해 주는 거니까 알아들었으면 그 잘난 집으로 짐 싸서 나가줄래? 당장 네 짐들 챙겨서 니네 집으로 꺼지라고. 여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면 어떻게 살겠어. 내가 민지 잘 달래서 정리 깔끔하게 할 테니까. 아니,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 데려갈게.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내가 계속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처음이잖아.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랬던 실수였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이미 임신 6개월인데 뭘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네가 그러고도 남자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애가 자라고 있는데 병원 데려가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니? 적어도 남자라면 네가 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이러려고 어린애 깨어내서 임신까지 시켰어? 어디까지 나락으로 갈 셈인지 모르겠지만 실수라고 포장하지 마. 사람이라면 다 하는 실수라지만 남들도 너처럼 바람 피우는 걸 실수라고 하진 않아. 바람은 바람일 뿐이고 바람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상관없이 처음 피워서도 용서해줄 수 없는 문제야. 그러게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고 일을 저질렀어야지. 누가 무턱대고 애부터 만들래? 정말 괜찮다고 해서 그날 딱 한 번 실수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나도 정말 몰랐단 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근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만 뭐라 할 수가 있어. 내 생각은 안 해? 나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어. 민지가 임신 사실을 조금 빨리 말해주기만 했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내가 임신한 걸 알게 된 것도 이미 4개월이 지났을 때였는데 나더러 어떡하란 소리야. 내가 잘못했다고 정리하겠다고. 아니, 어떻게 하면 용서해줄래? 용서를 빌지 마. 왜 나한테 용서를 빌어? 네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넌 네 맘이 하란 대로 했을 뿐이고 그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잖아. 나도 몰랐어.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을 줄은 나도 몰랐지만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 것을? 그 여자가 임신 사실을 2개월 때 말했든 3개월 때 말했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았어. 그러니까 네 애라도 지키고 싶음 적어도 사람이길 포기하지 마. 어떻게 사람이 입에서 그딴 소리 짓거려? 너로 인해서 대체 몇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는 꼴을 볼래? 이미 쓰레기란 거 확실하게 증명했지만 팔끝까진 되지 말자. 몇 주 뒤. 당신, 나 좀 봐. 뭐야 이 아침부터. 우리가 더 할 말이 남았나? 그쪽이 원하는 대로 이혼 도장 찍어줬잖아. 그럼 대체 뭐 때문에 또 회사까지 찾아와? 이러려고 순순히 이혼해준 거지? 왠지 쉽게 끝내는 것 같더라니. 이러려고 그랬던 거야.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이혼 도장 찍자마자 빌린 돈 갚으라는 지급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야지. 너희는 나한테 말하고 애까지 만들었니? 지들이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미쳤니? 그런 걸 알려주게? 내가 뒤통수 맞은 것처럼 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된통 당해봐야 공평한 거지. 네 덕분에 빌려준 돈 받아낼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인사해줄까? 그전까진 가짜인기도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소송은커녕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어야 되거든. 이제 나랑 아무 사이 아니니까 우리가 빌려준 건 하루빨리 되돌려 받아야지. 안 그래? 그러게 내가 몇 번이고 물어봤잖아. 충분히 얘기 다 끝낸 거 맞냐고. 그땐 사람 말 제대로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또 지랄이야.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야! 그래도 어떻게 혼인신고하자마자 빚까지 떠안게 만들어. 넌 동정심이란 것도 없냐? 지금 당장 먹고 죽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돈 아니더라도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으면서 꼭 우릴 빈털터리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고.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집까지 팔아버리면 우린 어디서 살란 말이야. 너한테 돈 갚겠다고 지금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어. 난 한 번을 만져보지도 쓰지도 못했던 돈을 갚기 위해서 빚까지 생긴 거라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한땐 가족이었잖아. 어머님, 아버님이 너한테도 잘해줬다며. 일말의 정이 남아있다면 절대 이럴 순 없어.
점점 불러오는 배로 그 집까지 들어가서 왜 시집살이라는데. 집은 절대 안 돼. 못 뺏긴다고. 어쩜 이리도 뻔뻔할까. 그러게,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웠어야지. 그 나이 먹도록 눈이 발바닥에 달려있으면 어쩌니? 어떻게 하필 골라도 빼먹을 것도 없는 그딴 놈을 골랐어. 네 애 아빠가 그나마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단 거 다 내 덕이었단 걸 이제 알겠니? 감옥에 들어갈 뻔한 네 시아버지도 내가 구해줬던 거야. 도대체 뭘 보고 네 인생을 걸었는진 모르겠지만 어쩌지? 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을 위해 베풀어줄 아량 따윈 하나도 없거든. 네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빚까지 생긴 건 정말 안타깝지만 이 팔자 네가 꼰 거잖아? 빚쟁이 집에 저절로 들어가서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린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네 자신인데 누굴 탓하겠어. 그러니까 이럴 시간이 있으면 당장 네 몸뚱이 하나 건사할 수 있는 단칸방이라도 구하러 다니지 그래? 날도 추운데 길거리에서 애를 키울 순 없잖아. 내 맘 같아선 그동안 준 생활비랑 용돈들까지 다 돌려받고 싶은데 탈탈 털어도 그것까진 못 받을 것 같아서 참고 있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남이 회사에 찾아와 소란 피우는 거 적당히 해. 한 번만 더 회사로 들이닥쳐서 되도 않는 쌉소리 짓거리면 그땐 임산부고 뭐고 봐주는 거 없이 바로 밖으로 던져버릴 테니까. 알았어?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전 정말 이럴 줄 모르고 제가 제 애만 생각하고 되도 않는 욕심을 부렸나 봐요.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도 언니한테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조금만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해달란 말은 저도 양심적으로 못해요. 아니, 안 해요. 그냥 제가 애 낳고 일을 해서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다 갚을 수 있도록 제발 그때까지만이라도 지금 명령을 늦춰주세요. 종환 오빠도 회사 부도나고 나서 마땅한 직장도 없이 일용직으로 밥벌이 하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전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집을 팔아도 택도 없는 돈을 무슨 수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언니가 사실은 엄청 착하시고 배려심도 많다는 거 얘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다 부러워서 괜히 자격지심에 언니한테 너무 대들었던 것 같아요. 잘한 것도 없으면서 정말 지금이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발 저랑 제 애기 불쌍하게 생각하고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또 회사 쳐들어왔단 얘기 듣고 와봤더니 저번에 봤을 때랑은 참 많이 다르시네. 갑자기 왜 무릎까지 꿇고 존댓말을 쓰고 계세요? 누굴 엿먹이려고? 본인 태세 전환 실력이 거의 우디르급인 건 아시죠? 야, 그 정도는 돼야 유부남 깨내서 임신까지 하나 보지? 본처한테 당당하게 부른 배 들이밀면서 이혼을 해라 마라 할 땐 언제고 이번에는 또 무슨 수작이십니까? 이보세요. 멀쩡한 가정을 파탄냈으면 본인 눈에선 피눈물 날 각오 정도는 하셨어야죠. 설마 그런 각오도 없이 우리 집안을 상대로 달려드신 겁니까? 이건 뭐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얘기 들어보니 아까부터 자꾸 뱃속에 애를 들먹이시던데. 저기요. 애가 들어있든 개가 들어있든 저희는 아무 상관없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딴 걸로 동정심 유발할 생각이었다면 꿈 깨세요. 그쪽한테나 자식이지 우리가 볼 땐 더러운 불륜의 결정체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안 보이니까요. 제발로 빚쟁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빚더미들이 대를 이어주시다니 참으로 대단하네요.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물론 돈을 떠나서 그쪽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지만 가난함보다 더 큰 죄는 없을 테니 어디 한번 그게 뭔지 제대로 겪어보세요. 그러게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되고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먹여 살려줬으니 이제 굴러온 돌이 어디 한번 잘 데리고 살아보시죠. 그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해줬던 것들이 있어서 바라는 게 좀 많을 거예요. 충고 잘 새겨 들으시고 이제 제 회사에서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제발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도 있잖아요. 부자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 더 아량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반성하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따지고 보면 저도 속은 거라고요. 그런 사람과 집안이었으면 처음부터 마음을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들과 엄마가 자식과 손주 하나 얻어보겠다고 편먹고 저 하나 속여서 족쇄를 채운 건데 저한테만 나불하시면 저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솔직히 막말로 그동안 자식이 없었던 건 사실이시잖아요. 어머님과 종원 오빠도 얼마나 아이를 원했으면 이랬을지. 저는 임신을 했으니까 오빠는 정상일 거고. 그럼 언니가 문제라는 건데. 언니가 진작에 산부인과 가서 뭐가 문제인지 검사라도 받아봤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거 저 하나 골탕 먹이는 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상황이 벌어진 데 있어선 가정을 똑바로 단둘이하지 못한 언니 책임도 있고 대도 않는 핑계로 저를 끼워낸 오빠도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절 속이며 집으로 끌어들인 어머님도 다 잘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용서까진 바라진 않지만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된다면서요. 언니가 예전에 아버님이 보증 잘못 써서 집안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얘기했다면서요. 그때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앞으로 두 분께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진짜 미친년이네 이거. 야, 네 애아빠가 박종환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네가 그렇게 짓거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실상이 뭔지는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이게 최대한 좋게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끝까지 정신 놓고 짓거려대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겼었다면 차라리 다행이네. 너처럼 덜컥 애라도 가졌었음 너 대신 내가 계속 족쇄 차고서 ATM처럼 평생을 거지들 먹여 살렸을 거 아니야? 나야 뭐 워낙 집안이 잘나서 그깟 돈쯤이야 얼마든 써도 괜찮았지만 너는 한 푼에 허덕일 텐데 어떡하니? 네 말대로 보증 잘못 써줘서 회사 부도나고 임금 체불에 깜빵까지 갈 뻔했던 거 말고도 여러 번 살렸었거든. 말하면 뭐해 입만 아프지. 내가 지금까지 그 집안 식구들 여러 살렸지만 이번엔 날 먼저 살리려고? 이대로 더 엮이면 내가 먼저 죽겠다 싶어서 끊어낸 거니까 사람 스트레스 그만 받게 하고 이제 그만 빚쟁이들 품으로 돌아갈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안 됐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서 거지들끼리 머리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나 생각하라고. 네, 보안실장님. 여기 1층 로비인데 웬 미친 여자가 배까지 불러와서 난동 부리고 있으니까 좀 와서 끌어내주세요. 임산부라 최대한 좋게 내보내려 하는데 이거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내 손을 댈 수는 없으니 밖으로 내던지든 거의 돌려보내든 와서 수고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경아, 급 떨어지는 여자랑 그만 말 섞고 우리 이만 가자. 원래 없는 것들은 얼굴에 철판 깔고 시시덕거리는 게 일상인 거야. 한시가 바쁜 우리가 맞장구 쳐줄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그쪽한테 해줄 말이 있는데 조만간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라 돈 좀 많이 준비해 두세요.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몸빵으로 징역 사시든가. 합의나 선처 따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전체 모든 인맥과 돈을 들여서라도 그쪽 집안 싸그리 망하게 하기로 맘먹었거든요. 다음에 또 제 회사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이시면 그땐 경찰 불러 대응할 테니 다시 오지 마세요. 그럼 추운 날 배 부여잡고 잘 돌아가시고 배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돌아가세요. 야, 역시 법이 좋긴 좋아요. 지금 명령을 내리며 정해준 기간에도 돈을 갚지 못하자 결국 통장 압류는 물론 집도 경매에 넘어갔다네요. 저희 집에서 빌려준 돈들이 지금까지 꽤나 많은 액수였거든요. 박람회에 집을 장만할 정도랄까? 그렇게까지 불구덩이에서 여러 번 구해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더니 그게 딱 정답이네요. 늘 항상 해결사처럼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주며 지금껏 먹여 살려줬더니 대복을 제 발로 차버린 거죠 뭐. 그 이후로도 상간녀는 여러 번 회사에 찾아왔었지만 이미 보안팀에게 말을 해놓은 상태라 올 때마다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났었죠. 그래서인지 그 후로는 얼굴도 볼 수 없었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1년이 지난 지금도 전 남편은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고 있고 현 시부모님 또한 이른이 다 된 연세에도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게 되셨답니다. 저희한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말이죠.
아, 연락 같은 게 오진 않았냐고요? 모르죠. 저는 이혼 도장을 찍은과 동시에 핸드폰 번호까지 다 변경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으니까요. 그렇게 잘 사는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남자와의 결혼을 허락했을 리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부모님과 저희 남매는 조건에 별로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재산과 능력이 있으니 성실하고 올바르며 변함없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유한 쪽에 도와주며 같이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참, 저희로 인해 괜히 건법만 잔뜩 들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뭐 무슨 일이 터지든 간에 해결사처럼 다 도와줬으니 매사에 신중함이 떨어졌던 것 같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미 한껏 올라와 버린 기준치를 상간녀가 어떻게 충족시킬진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다 갚으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텐데 가난에까지 있으니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생활이 윤택해질 리 없으니까요. 자업자득이네요. 저는 이 일을 계기 삼아 저희 오빠와 더 우애가 깊어졌고 저희 부모님도 결혼하라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 자기 인생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만 살라고 해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오빠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직원들을 위하며 직원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회사를 더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면 그 돈들을 성과급과 보너스식으로 직원들을 나눠주려 해요. 이미 오빠와도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없는 셈 쳐왔던 돈이 갑자기 생겼으니 우리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쓰자고 말이죠. 뭐니 해도 돈으로 주는 게 최고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